오늘 그 과학 철학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. 즐겁고 반가운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워야 될 것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그 책의 그 장의 제목이 과학의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. 뭐 지금까지도 과학 철학이니까 철학적 내용이 많았지만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그 철학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챕터입니다. 이제 소위 실제론 반실제론에 대한 논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아주 간략히 소개를 이제 해드리면요. 이제 과학은 자연 세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이제 이론적인 학문이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연 세계를 이제 탐구한다고 할 때 이 과학의 특징이 늘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경험성, 객관성, 이제 합리성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이제 과학 활동 또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 작업이 바로 이제 과학 철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물론 이제 철학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고 또 과학의 사례를 많이 들고 했지만 주로 그 히스토리컬한 뭐 설베이랄까 역사적인 그런 걸 쭉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는 16세기에 이제 베이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.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과학 활동을 좀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런 인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경험성, 객관성, 합리성에 대한 강조가 쭉 있었고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1950년대 20세기 중반이 되겠죠. 그때까지 20세기에 들어서 논리 실증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했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칼 파퍼가 이제 등장해서 이 verification, 또 falsification 이런 이제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그 과학 이론을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초반에 이제 쿤이 등장을 함으로써 여태까지의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많은 도전을 이제 받았고 1980년대쯤에 이르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학 철학 이론까지 이 가세가 돼 가지고 좀 더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그 2000년대의 즈음에 볼 때 이 경험성, 객관성,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저자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표준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경험성과 관련해서는 즉 이 자료와 그 이론 사이의 이제 관계는 너무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 이제 없고 오히려 그 이론을 두 가지 층으로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맥시 이론과 미니 이론을 나눔으로써 미니 이론은 이 자료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자꾸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맥시 이론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 이제 과학적인 활동의 이제 특성에 기초해서 경험성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객관성의 문제는 이제 결국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지각 활동, 이 지각 활동, perception 이것이 굉장히 그 이제 핵심적인 그 논의 사항이 되는데요. 우리가 이제 과학자가 이 자료를 지각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지각한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수동적인 것이냐, 이제 말하자면은
객관적인 자료가 거기 존재하고 그것을 주로 수용하는 이런 수동적인 입장이냐? 그랬을 때 반드시 이제 그렇지는 않다. 이 지각 활동하는 사람의 그 퍼셉션에는 이 배경적 신념도 이제 들어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커미트먼트, 뭐 존재론적이거나 인신론적이거나 이런 그 커미트먼트가 이제 함께 이제 작용을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. 그러나 그러한 그 배경적 신념이나 여러 가지 커미트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는 어떤 core, 그 핵심, 요거는 반드시 존재한다. 대개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 있다.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합리성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 뭐가 합리적이냐 라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의 그 어떤 전문적인 그 자격, 뭐 저희는 이것을 소위 감이라는 것이 있다,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아주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러한 기준 설정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준거를 삼을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치관의 문제죠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모든 과학자들은 자료로부터 이제 이론을 좀 만들어낼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 거기 인볼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론, 지금 이 이론을 택하면은 얼마나 설명력이 넓으냐, 요걸 또 따지는 사람도 있고, 얼마나 이제 아주 간소하게 작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느냐,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치관 가운데서 어느 걸 중요시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, 또 그걸 적용할 때 얼마나 이제 비중을 많이 부여하느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목적에 좀 더 이제 부합한 이런 것일수록 좀 더 참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.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대 과학 철학의 대체로 이제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장을 세 가지 그 주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과학의 능력인데,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 과학의 이론입니다. 모든 과학은 이제 결국 티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. 어떤 이론. 그럼 그 이론이 얼마나 리얼리티를 이제 반영하는 거냐,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죠.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그 과학자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모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모델링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, 그 이론과 이 모형, 이 둘 사이의 뭐 관계랄까, 이런 것이죠.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모형은 필요 없고 그 이론으로 충분하다. 그래서 그 이론은 보통 어떤 이제 수학적인 방정식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죠. 뭐 기체의 법칙이든 무슨 법칙이든.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이제 도입이 되고, 그 방정식에 사용된 그 기호의 의미, 또 요게 실제로 부여하는 어떤 의미 심장성 같은 거,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이론에 들어가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방정식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결과들, 요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, 방정식, 또 거기 기호의 의미 중요성, 그다음에 방정식으로부터 추론된 어떤 경험적 결과들,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이론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견해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. 근데 둘째 견해는 방정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. 방정식에 더해서 어떤 모형,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시각화할 수 있고, 머릿속에 그게 그렇구나.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나오지만 기체의 그
작동에 대해서 어떤 작은 당구공 같은 것을 이제 그런 유추죠, 일종의 유추를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이제 있다. 그 이론과 이제 그 모델링하는 걸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먼저 이제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이론은 한편으로 100% 입증될 수도 없고 100%또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철학적으로 가장 이제 깊은 레벨에서의 그 논박이 바로 실제론과 이제 반실제론 그런 논쟁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반실제론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존재론적 반실제론, 또 언어적 반실제론, 그리고 인식론적 반실제론을 소개를 하고 이제 뭐 간략하게 이런 것들의 뭐 장점, 그러나 이제 문제점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론에 대해서 또 실제론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.